김 기자가 간다. 우리 국티 김종훈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국민 TV 그 현장 생중계를 계속 모니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9시간 넘게 네. 계속 했는데 영상은 되게 잘 봤어요. 왜냐면 되게 멋있게 처음엔 되게 멋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초췌해졌죠. 초췌해졌는데 어떻게 그 당시 현장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열심히 또 셀카봉을 들고 다녔으나 네. 처음에는 잘 들고 다녔습니다. 네. 잘 들고 다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셀카봉을 도저히 그 현장에서는 특히 이제 광화문으로 가까워질수록은 네.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이제 행진하면서 올 때까지는 뭐 사람들이 좀 괜찮았는데 네. 차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뭐랄까 물에 빠진 생쥐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유격 훈련이나 이럴 때 막 물 뿌려진데 막 기어가는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젖었는데 그날 저희 국민TV가 3원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청과 뭐 시청에서 1, 2팀이 있고 제가 이제 대학로 팀을 맡아가지고 대학로가 우리 피터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로에 당시 1시 반부터 청년 그다음에 시민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이 그렇죠. 모여가지고 양들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는 자리여가지고 저도 같이 마찬가지로 대학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광화문으로 모이는 그런 이제 자리에 제가 이제 우리 한 팀으로서 간 건데 한 7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많이 모였는데 뭐 문제 없이 뭐 정상적으로 대학로에서 뭐 성균관대에서의 뭐 논술고사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이 무리 없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민사회 모임들이 전부 다 4시에 다 광화문에 총집결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정상적으로 3시 반쯤 그 전후로 해서 이렇게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종로 5가를 거쳐서 종로 3가, 종로 1가 그리고 을지로로 방향을 틀어서 시청을 거쳐서 다시 광화문으로 도달하는 게 오늘 그 당시에 이제 그 해화동 팀의 주된 경로였습니다. 이미 다 신고가 된 집회였고요. 그렇죠. 진짜 뭐 다 인도로 다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신고된 집회이기 때문에 도보행진이 다 허용된 거죠. 그렇죠. 뭐 무리 없이 저도 뭐 충돌을 예상은 하긴 했지만 무리 없이 종로 5가와 종로 3가 무리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경찰들이 왜 이렇게 안 막지? 그런데 종각에 들어서자마자 보신각에 딱 들어서자마자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이미 시청 쪽에서는 물대포가 발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죠. 차벽이 종각 그 종로구청 사거리입니다. 거기에 설치가 됐다. 그 순간에 역시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우린 도착도 안 했는데 차벽으로 우리가 갈 길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 옆을 돌아보니까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걷고 있는 겁니다. 민변 변호사분들도 좀 꽤 많이 나왔었죠. 예. 곳곳에 많이 포진하셨는데 박주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특히 세월호 이제 4.16 연대와 같이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가 이번에도 동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 차벽이 우리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설치돼 있다. 그래서 우리 차벽 근처에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뭐 박주민 변호사 원래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뭐 흔쾌히 그리고 우리 제 국회에서도 방송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하셨고 예상대로 이제 30분 뒤에 우리가 도달했더니 이미 현장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 이제 금속노조만 유일하게 이제 동업연세점 뒷길로 해서 이제 차벽 앞으로 제일 먼저 갔거든요. 이제 그때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 불과 1, 20분 안에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오는데 제가 볼 땐 다 오지도 않았거든요.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물대포가 발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벌써 이제 사건은 벌어졌고 엄청난 강경진압이 시작됐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봐야 4시 우리 총집결을 앞두고 4시 반,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는 걸 고려했을 때 4시 반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물포가 도착도 하기 전에 물포가 막 쏴지고 문제는 당시에 캡사이신 섞은 물포와 파란색 염색약을 섞은
그러니까 시위자들을 색출한다고 파란색 염색약은 섞은 물포를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완전 도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어쨌든 갔습니다. 다가가서 근데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이거는 뭐 그냥 생쥐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로 해서 종로구청 사거리 보면 르메이르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복합몰인데 그 앞에 인도가 좀 광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서서 박주민 변호사를 컨택을 해서 거기서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인터뷰 한 영상 잠깐 뭐 보면서 얘기했죠. 일단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광화문을 200여 미터 앞으고 종로구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들이 물포를 쏘면서 시민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물포 속에 캡사이신과 색소까지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은 현재 엄청나게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의 민면에 박주민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괜찮으십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가지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집회가 지금 신고가 된 집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벽으로 맞고 지금 물포까지 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차벽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차벽을 쳤기 때문에 적법하게 써진 차벽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류액을 섞어서 쓰는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옆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조차도 극심한 고통을 느낄 정도의 농도로 지금 체류액을 섞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지금 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물포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저 안에서 지금 체류액이 들어있다. 체류액이 들어있다는 점. 괜찮으세요, 변호사님?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체류액이 섞인 물대포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로 써야 되는데 제 앞에 보시면 이제는 차벽에 붙어 있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체류액이 섞인 물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과잉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보기가 도저히 어려운 지금 행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주변에 시민들만 봐도 눈물 흘리고 지금 계속해서 물포를 맞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찰들의 대응 자체가 너무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저 르메이르 건물 앞을 아는데 저기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한마디로 도로가 아니라 분명한 인도 겸 간이 공원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 물포가 쏟아졌고, 그다음에 지금 박주민 변호사 보면 계속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그 일대가 다 지금 캡사이신으로 지금 다 그 사람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퍼졌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잘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미 도착했을 때부터 경찰이 캡사이신을 너무 많이 섞어놔가지고 이건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염색약 섞은 거 나오지 걸을 수도 없죠. 인파는 인도로 계속 몰리는데 어쨌든 물포를 피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인터뷰 자체를 그 차벽으로부터 한 30에서 40m 떨어진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무리 없이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터뷰 중간에 물포가 한 번이 날라오더라고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지금 도로에는 사실 사람이 없고 다 인도로 지금 걸어가다가 인도에서 멈추고 도로에는 사람이 없고 차벽만 차져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지금 물포를 왜 인도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뿌렸다는 거 이미 자체가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미 물포로 한 차례 사람들이 다 해산을 옆쪽으로 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와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곳을 향해서 물포를 날렸다는 거죠. 물론 저희가 뭐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조차 차벽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게 헌재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주민 변호사와 저와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 물포를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뭐 박주민 변호사랑 김종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맞았지만은 사실 저 앞은 어느 대한민국 서울 시민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거든요. 그렇죠. 저기 인도에 정말 아이나 어떤 노인분들이 지나가다 저걸 맞았다면은 생명의 위험까지도 가능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이거는 바로 되게 이 부분도 심각합니다. 또 하나 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분산 살포가 있고 곡사 살포가 있고 그 다음에 직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 당시에 날라온 물줄기는 이거는 분산도 아니고 곡사도 아니고 그냥 직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통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경찰에서 이제 그 물을 좀 이렇게 퍼지게 우리가 샤워기처럼 이렇게 물을 퍼뜨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게 가까이 오면은 그때 뭐 직사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인도를 향해서 직사를 했다는 거는 아예 접근조차 막겠다. 아예 근처에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렇죠. 굉장히 큰 강경 진압이고 이 때문에 폭력 진압이죠. 그렇죠. 이 때문에 백남기 씨, 농민인 백남기 씨가 현재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있고 시민들의 분노 자체도 오히려 너무너무 자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한 누가 이제 원인을 제공했냐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지만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벽 자체가 설치돼 있었고 저희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캡사이신과 그런 염색약들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는 그 세종로, 그러니까 이순신 동상 앞쪽으로 태평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평로 쪽이 이렇게 중앙으로 사람들이 오면은 뭐 모르겠지만 저거는 중앙도 가기도 전에 인도를 향해서 물포를 쏘았다. 이거는 명백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그렇죠. 이 당시에 시작이 됐고 이 이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잘잘못이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누가 먼저 발포를 했느냐. 그렇다면 이건 사실 이건 경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분노 자체는 늘어났고 지금 앞으로 12월 5일 날 2차 총궐기가 다시 한번 예상되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시민들의 분노를 다시 한번 자극할지 이 점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조금 자제할 부분 자제하지만은 사실 이런 경찰의 좀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을 지적을 하고 또 언론사들도 좀 제대로 이런 상황을 좀 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팔로잉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